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기릿과 함께 일요일마다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최근 들어 정말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도 힘들지 여러 근거와 여러 뉴스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영상은 팩트에 근거하여 담백하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자, 얼마 전에 계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쭉 올라가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60일선, 그러니까 노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야,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딱 보다시피 엄청난 음봉이 꽂히면서 떨어지는 칼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12월의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상황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계획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도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박스를 딱 그어보면 그 하단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하락이 조금 컸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하락을 한다면 조금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고 연기금도 팔았습니다. 매우 끔찍한 한 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외국인도 지금 현재 슬금슬금 빠져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 공백을 누가 채워주는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추세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1192원.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 급락의 약간 주인공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동안 열심히 급등하던 WTI가 금요일에는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도 증시 하락의 주인공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조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1.770. 이 신호가 이제 증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한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빅스는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빅스가 30 근처가 되면 거의 10번 중 8번은 이 정도면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공포에 사라,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빅스가 더 급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빅스가 꺾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월요일 출발은 어떨까? 일단 나쁘게 출발할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날 미국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우 마이너스 1.3% 하락, 나스닥 2.7% 하락, S&P 1.9% 하락,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 또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덧 얼마 전에 5천만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비트코인, 이제는 4천만원까지 공격을 하려고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봤을 때 월요일 출발은 조금 나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상 급락한 다음에 한 번 더 급락을 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 초반에는 어떠한 겹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르분들이 보유한 종목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난지, 그리고 다음 주의 증시 흐름은 어떨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TMI로 지금 현재 기릿의 목소리가 조금 깔아진 거는 절대 기분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텐션이 낮아서도 아닌 그냥 아침이라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밑보이면 폭락, 최악 미국 증시 이번 주도 만만찮다. 뉴욕 증시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안이 생기면 어김없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성장세 둔화 전망을 내놨던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루 만에 주가가 22%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전망과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기술주의 주가가 대거 폭락하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하며 한 주 동안 5.7% 떨어졌고, 이 여파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7.6% 하락, 그래서 결국 벌써 나스닥 고점 대비 15.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초긴장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화요일부터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 기술주인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주 증시의 중요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세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주식을 조금 관심을 둬야 되는가 그걸 물어봤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변동주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연초 이후 기술 섹터는 11.4% 하락한 반면 에너지 섹터는 무려 12.8%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800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페드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따른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 IPO로 꼽히는 LG 엔솔의 공모주 청약에 114조 원이 몰리면서 수급 쏠림이 심화가 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가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판가름할 미국의 FOMC가 대기 중이라고 한데요.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파월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의 그림자만 스쳐도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게 1월 미국 증시의 현주소라며, 나스닥 지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조정 진입을 알리는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 진입할 정도로 낙폭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향후 주가 조정을 유발할 변수가 없는지가 향후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부각될 것이고 결국 1월 FOMC가 현 미국 증시의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과연 이번에 어떠한 얘기를 할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미국 채신유물 금리가 최근 들어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기대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리 급등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시행을 감안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아마도 이제는 미국 채신유물 금리의 상단이 제한되며 진정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에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주는 FOMC 전후 미금리 불확실성과 LG엔솔 상장에 쏠린 관심 등으로 주식시장의 소강 국면이 예상된다며, 그런데 길게 보면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기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병목 해소와 미국의 재고 재축적 사이클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봐야 되는 뉴스가 뭔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반대 매매, 이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확인할 수 있는 FOMC 결과, 다음으로 같은 날 목요일날 상장하죠. LG엔솔의 상장, 마지막으로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 두 가지에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투자 심리는 또 회복을 할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가 아마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 다음 주가 답답해 보이는 요인이 뭔가 봤더니 FOMC 결과는 목요일날 우리 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아직까지 조금 답답한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LG엔솔이 상장하면은 기관들이 다른 대형주를 팔고 LG엔솔을 산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설 전, 그 다음에 추석 전에는 증시가 좋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휴 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관망세를 보여주는 투자 심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리스는 당연히 희망을 찾아봐야겠죠. 자, 희망을 한번 찾아봤더니 금요일이 바로 미국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때가 딱 끝나고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봐야 3일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발표되는 파월입에서 나오는 왕비둘기 마술쇼, 아주 성대한 마술쇼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기 변동일 수 있겠지만 10년물 금리와 유가가 금요일날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닌, 발목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일단 지켜보고 불이 꺼지면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오늘은 조금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그렇게 팔았던 연기금과 외국인, 그 와중에 산 게 뭔가 봤더니 일단 연기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한국항공우주, 메리츠 금융지주, 넷마블, LNF, NC소프트, 현대오토에버,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직스,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KT, 덕산하이메탈, SD바이오센서를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메리츠화재,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위메이드, SK하이닉스, KB금융,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SK스퀘어, HDC 현대산업개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KT,
삼성 SDI, 고퍼스, SD 바이오센서, KT엔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레버리지, SK하이닉스, 기아, 네이버, 현대차, LG전자, 카카오뱅크, 코스닥 레버리지, 크래프톤,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삼성전자우, LG노텍, 코덱스200, 삼성바이오로직스, SKIT를 매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일까요?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초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비투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샀나 봤더니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절대 우리가 돈을 많이 넣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주식 투자는 향후 몇 년간 쓰지 않을 돈, 그런 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비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석유시설, 여기가 무인기,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팡 튀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HDC 현산 회장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패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부 다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유는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가입자 증가율 둔화, 넷플릭스 시간의 거래서 19% 폭락. 그리고 결국 이 뉴스가 금요일날 나스닥을 엄청나게 하락시킨 주범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김범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하락했던 카카오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와중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떨어질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수탁위를 열어서 이번 달 28일에 포스코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물적 분할을 찬성할지 말지 그거를 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주에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결정할지 말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운명의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거래 재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부터 FOMC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가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딱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때 비둘기가 날아올지 아니면 또 다시 매 한 마리가 날아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그래도 조금 행복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LG엔솔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마침 대한민국 대 레바논 월드컵 예선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치킨을 드시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 앞으로. 자, 중대재해법이 뭔가 이걸 봤더니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그 다음에 보건상 위험을 방지해야 되고 혹시나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조금 자주 나타나는 건설 그 다음에 산업 쪽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넷마블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NTP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새로운 신작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100가구 이상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은 커지는구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고 넘어가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은 한국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인가요? 이 색은 미국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 인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내보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이러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애플 실적을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기립과 함께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진짜 양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